라오스에서 한국 차량이 외면받는 처절한 까닭. 한국 차를 타면 뭐든지 꼬인다. 고치는데도 마찬가지다. 이 고약한 발언은 비엔티안 정비공장에서 만난 라오스 현지인 정비사가 한 말인데 듣기에도 어지간히 거북하고 참 껄끄러웠지요. 라오스에서 한국차를 선호하지 않는 원인을 분석하기 이전에 한국차는 어지간하면 타지 말라고 직설적으로 뱉고 싶은데 막상 그런 소리를 하면 저 망나니가 국격에 손상이 간다, 국격을 무시한 언사라고 손가락질을 받을 수도 있으니 말을 꺼내기가 상당히 조심스러운데, 라오스에 들어와 있는 차를 파악하면 일본차가 가장 많고 화물차까지 따지자면 그 다음이 중국차, 그 뒤를 이어 한국차라고 할 수가 있는데, 중국차에게 그렇게 밀리는 원인이 무엇일까요? 한국차 뭐든지 꼬인다는 밉살스러운 정비사의 말이 아니더라도 이번에 나선 길에서 이 욕쟁이가 직접 체험했는데 정말 죽을 수도 있겠다. 고립되거나 사고가 나서 죽는 게 아니라 화를 못 이겨 죽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라오스 사람들에게 왜 한국차의 인식이 꼬인다는 말과 연결되는지, 한국의 자동차 제조사는 이미 차를 구입한 고객은 안중에도 없지요. 올 2월 달에 최신 모델이라고 차를 샀는데 8월이나 9월쯤 가면 내년도 최신 모델이라고 신차가 출시되죠. 그러면 차를 구입한 지 5, 6개월 만에 구모델이 되는데 심각한 문제는 여기에 도사리고 있지요. 이 나라에서 한국차는 부품을 구하기가 어렵다고 정평이 나 있습니다. 그게 한국차가 외면받는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하고요. 어떤 기계든 마찬가지지만 차라는 게 고장이 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일본차와 한국차 같은 고장, 가령 악셀에다 케이블이 끊어졌다고 가정할 때 일본차는 그런 부품을 어지간한 데는 다 있죠. 일본차는 모델도 잘 바꾸지 않거니와 10년 전에 나온 차와 부품의 호환성이 있는데, 한국차는 부품을 구하려면 우리가 롯데람바라고 하지요. 그 부품의 품번을 이야기하는데 그 차가 몇 년도에 생산된 차냐, 생산 연도에 따라서 부품이 다 다르거든요. 한국차는 한국에서야 품번을 보고 전산으로 조회해서 택배나 퀵 서비스로 2시간이면 조달이 가능하다지만, 이런 나라, 더구나 오지에서 그런 부품이 필요하다면 순정 부품을 구하려면 한 달 이상 차를 세워야 하는데, 그렇게 세우는 사람은 없을 거고 결국은 정비공장에서 일본차의 적당한 부품을 개조해서 차를 움직이게 하니까 한국차는 외면하게 되는 거고, 한국차가 자꾸 줄어드니 그런 오지에서 부품 구하기가 더 힘든 악순환이 고리를 물고 양산되는 거지요. 몽골 초원 길이 없는 곳에서도 똑같은 경험을 했는데, 무슨 차가 휴즈 하나가 끊어졌다고 순정품을 구하지 못해서 차가 움직이지 못하고 이틀이나 4월 초원에 세워둬야 한다니, 내가 무슨 애국자나 국수주의자라고 이런 나라에까지 와서 국사차를 고집해야 하는지. 이 욕쟁이야 한국인이니까 그렇다 치고 이 나라 현지인들이 한국차를 사는데 그런 불편을 감수할 리가 없겠지요. 비엔티안에서 조금만 벗어난 중소도시에서는 한국차를 거의 찾기가 힘든 이유가 바로 그것인데, 이 나라에서 한국차는 일본차와 가격이 비슷하고 등 크기 같은 배기량이라면 일본차가 5만 불, 한국차도 5만 불, 중국차는 2만 2천 불. 가격은 대충 이렇게 형성되는데, 한국차가 내구성이 일본차를 이길 수가 있느냐? 현지인들에게 물으면 전부가 고개를 젓지요. 그런데 왜 그렇게 비싸냐? 중국차의 2배가 넘는 가격이라니. 생산 원가가 그렇게 나온다는데, 간단하게 자동차 회사를 놓고 봤을 적에 한국의 현대차 직원이 일본 토요타 직원보다 일은 적게 하고 월급은 훨씬 많이 가져가는데, 그런 게 다 생산 원가에 잡히는데, 그 귀족 노조가 만든 차를 중국차와 가격 경쟁을 할 수가 없는 이치고, 이 라오스 사람들은 중고차도 파이낸셜 할부로 구입하는데 15년이나 20년 정도 납입하는 장기 할부로 차를 사거든요. 우리는 20년 할부라니 누가 차를 20년 타느냐 고개를 갸웃할 수도 있는데, 이 나라에서 10년이 넘은 중고차를 20년 할부로 구입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러면 차를 몇 년이나 타겠다는 거냐? 15년이 넘은 일본 중고차, 1990년대 후반, 2000년 초반에 나온 차들이 굉장히 비싼 값에 거래가 되지요. 이 나라에서는. 일본 차는 내구성이 탁월하니 15년 된 차나 20년 된 차나 가격 차이가 별로 없지요. 그러니까 중고차로 일본 차를 더 선호하게 되고, 아무튼 이번에 나선 길에서 죽을 고비를 넘겼는데, 이유는 아무리 피해갈 여유와 틈을 주더라도 따지고 보면 한국차였기 때문이죠. 타고 간 차가 2004년에 생산된 한국제 무쏘 피금인데, 그 연식의 일본차는 이제 길났다고 하고 타고 다니거든요. 아무튼 처음 차에 이상 징후가 발견된 건 가시라는 곳에서 9시간에 걸쳐
험난한 산맥 하나를 넘어서 폰사반이 가까워질 때였지요. 이미 그 길에서 초죽음이 되었으니 오르막을 올라갈 때마다 차의 출력이 점점 떨어지는데 뭔가 이상했지만 차를 세워서 확인할 수가 없었지요. 경유 냄새가 지독하게 나는 걸로 미루어 아무래도 연료계통의 이상인 것 같은데 그걸 눈으로 확인하면 정말 못 갈 것 같아서 끝까지 무시하고 1시간 정도 더 밟아서 폰사반 입구 어느 카센터 앞에 세워서 확인을 했더니 불안자로 들어가는 노즐 파이프 하나가 터졌는데 그건 내부의 압력으로 인해 터지는 부품이 아니라 그 비포장 험난한 도로에서 엔진이 얼마나 흔들렸는지 그게 터졌는데 카센터 젊은 주인과 부품을 구해보겠다고 그 폰사반 자동차 정비소 온데 연락해서 몇 개의 부품을 오토바이로 배달받았지만 맞는 거는 구하지 못했지요. 일본차 부품은 상당히 많은데 전부 길이가 맞지 않으니 19살짜리 포크레인 조수로 시작했으니 디젤 엔진 원리는 어깨너머로 봐서 약간 아는데 그 부품은 길이가 정확히 맞지 않으면 불안자, 그러니까 인젝션 펌프부터 연소실까지 거리가 달라지면 폭발 순서가 꼬이니까 쓸 수가 없습니다. 길이가 다르면 부품을 꽂을 수가 없지요. 폭발 순서가 4기통은 1324이고 6기통은 15364, 그 무선은 5기통인데 13524인가 그렇게 폭발 순서가 정해져서 캠축의 각도에 맞게 정교하게 돌아가서 회전력을 얻는 것인데 그 카센터 젊은 주인과 옆에서 보고 있던 새댁이 외국 노인이 차를 끌고 거기까지 와서 그런 낭패를 당했으니 안쓰러웠는지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 눈빛이었지만 전부가 길이가 맞지 않으니 거기서 할 수 없이 BNT안의 한국자동차 정비소 사장에게 전화를 해서 이야기를 했더니 응급조치하는 방법은 알려주지 않고 노후 차량, 그것도 한국차를 끌고 거기까지 갔다고 얼마나 나무라는지 이미 그렇게 된 걸 어쩌라고 계속 한국차 타령을 하길래 얼마나 듣기 거북하고 화가 나든지 차를 버리고 갈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소리를 지르고 전화를 끊어버리고 아무 조치도 못했지만 해가 지니 밥은 먹어야 하는데 종일 먹은 게 아무것도 없는데 폰사반 버스 터미널 부근에서 쌀국수 하나를 시켰는데 화가 채였으니 거기에 넘어갈 리가 없었고 부근의 허름한 9,000원짜리 게스트하우스에 외롭고 지친 영혼을 눕혔는데 생각하니 정말 여행이란 자아를 찾아가는 게 맞구나. 한국차와 더불어 내몰린 이 욕쟁이 현재 위치가 이것인가. 비관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뒤척였는데 지금 돌이키니 그 상황에서 굉장히 사치스러운 생각일 수도 있고 다음날 새벽에 응급조치를 해서 내려가야겠다는 생각으로 문도 열지 않은 철물점 앞에 기다리다가 수도 꼭지에 감는 야마 테이프를 사서 볼트를 다시 풀고 그 테이프로 약간 덜 세게 감아서 출발했는데 정작 보려고 했던 폰사반의 항아리 평지 부근을 지나오면서 차는 세우지도 못하고 내 일본 차를 끌고 거의 다시 오겠다는 각오로 핸들을 몇 번이나 두드리고 난 내려오는데 어떤 기계라도 마찬가지겠지만 차도 하나가 고장났을 때 바로 고쳐야지 그걸 고치지 않으면 다른 고장을 유발하게 되는데 결국은 열이 너무 받아서 그런지 키를 빼도 시동이 꺼지지 않는 스톱 밸브가 고장을 일으켰는데 그런 경우에는 오토매틱 차량이 아니라면 차를 세웠다가 기어를 4단이나 5단의 기어를 넣고 울컥 다시 출발하면 시동이 꺼지지만 오토매틱은 차를 세우고 본닛을 열고 기화기로 들어가는 에어클리너 부분 파이프를 손바닥으로 막아서 흡입 공기를 차단해서 엔진을 질식시켜야 하는데 전날 홧김에 본네트를 쿵 닫았더니 본닛 잠금장치 스프링이 부러졌는지 그걸 혼자서 열 수도 없고 드디어 머피의 법칙이 시작된 건데 그 상황에서 한국 자동차 제조사 귀족 노조를 탓할 수도 없고 노즐 하나가 새고 있으니 불완전 연소가 되어 차의 힘은 딸리면서 검은 매연은 어쩌면 그렇게나 나오는지 뒤에 오토바이는 따로 붙지도 못할 정도로 지독한데 시동도 끄지 못하고 한 매연 때문에 남의 가게 앞에 세울 수가 없어 간식거리도 사지 못하고 내쳐 달리는데 오르막에는 힘이 딸려 엉금엉금 기어가는 수준이고 내리막에서 속도라도 붙이려니 노즐에서 뿜은 경유가 엔진이 흩어져 있으니 그게 엔진의 열에 탄다고 바람이 조금이라도 들어가서 냉각시켜야 하는 부분이 타고 있으니 차가 또 얼마나 열을 받는지 내리막에서도 달리지도 못하고 340km 비포장 산길 구글맵에는 소요시간이 8시간 반으로 나와 있던데 나중에는 혼자 화가 치밀어서 뒷바퀴가 빠져 달아나도 나는 간다. 뒤에 실린 전동 오토바이가 떨어져도 나는 간다.
가다가 더 퍼지면 버리고 간다. 그런 심보로 이 나이에 11시간을 시동 한번 끄지 못하고 내쳐달리며 쫄쫄 굶고 담배만 한 갑 반을 넘게 피웠는데 자고 나니 얼마나 용을 썼는지 악셀레터를 밟은 오른쪽 다리보다 왼쪽 다리가 더 뻐근하던데 화를 다스리느라고 숨이 넘어갈 뻔했는데 라오스 현지 정비사가 한국 차는 뭐든지 꼬인다는 말에 내가 뭐라고 항변을 해야 할지 더 이야기하면 이 나이에 70머리 깎이는 욕이 나올 것 같기도 하고 사흘간이나 연락이 두절되었으니 한국에 있는 아내 늙은 생과부가 얼마나 걱정을 했는지 그건 다음 영상에서 세세히 전하기로 하고 선생님들 고맙습니다.